반갑습니다. 여러분, 탐스러운 사회문화 김한나입니다. 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의 성적 바꾸고 내신 바꾸러 이번 시간에 왔는데요. 이번 시간엔 전 시간에 선생님이 좀 누차 얘기했다시피 예습을 한 번만, 책을 한 번만 보고 와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고 온 학생, 어이쿠야 선생님 난 까먹었어요 라고 하는 학생도 있고요. 저요 나는 선생님 말대로 딱 1분 봤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선생님 얘기대로 1분 본 친구들은 안 본 친구들에 비해서 그만큼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부분의 이해도가 다를 거다라는 거 선생님이 얘기하고, 안 보고 온 친구들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우리 멈췄다가 교재 한번 쓱 넘겨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우리 전 시간에 했던 능력자 학습 정답 확인부터 하고 수업 들어갈 건데, 첫 번째 능력자 확인 볼게요. 1번. 자, 권력의 획득과 행사 공공정책을 연구하는 학문은, 자, 정답이 뭘까요? 정치학이죠. 자, 두 번째. 자, 희소한 자원의 합리적 사용을 연구하는 학문은, 자, 쉽죠? 경제학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여러 학문을 종합하여 총체적 연구를 하는 경향을 우리는 간학문적 경향이다 라고 한다. 자, 수고했습니다. 잘 맞춘 학생들 선생님 칭찬해 주고요. 오늘 이제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좀 바빠요. 좀 다른 단원보다 오늘 그다음 다음 시간 내용 좀 바쁘니까 자, 개념 들어갈게요. 오늘 공부할 부분은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오늘 배울 개념들, 핵심적 개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건데요. 보면 이제 좀 어렵죠. 개념의 조작적 정의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뭐 가설 설정이라든지 표본, 모집단, 그다음에 사회현상의 법칙, 뭐 가치 개입, 가치 중립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요, 표본, 모집단, 가치 개입, 가치 중립은 조금 빼고요. 나머지 개념들 위주로 좀 할 거고, 표본, 모집단은 좀 이제 강의 진행상 다음 시간에 좀 넘겨서 선생님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자, 자료 사진 하나 볼 건데요. 자, 옆에 이제 축구 선수들이 나와 있죠. 이 이제 그 사진은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우리나라 우리 베스트 11 네, 이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는 홍명보 감독의 모습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스포츠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사람들을 되게 열광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좋아하는 스포츠 있을 거예요. 남자들은 이제 야구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른이 되면 사회인 야구, 그다음 뭐 축구도 좋아하고, 또 여학생들도 요새는 야구 즐겨보는 거 좀 좋아하더라고. 직접 이제 야구를 하지는 못해도 야구의 룰도 이제 잘 알고 점점 스포츠에 관심 가는 여자들도 되게 많아지게 돼서 스포츠는 되게 국민들이 한꺼번에 막 열광할 수 있는 대단한 이벤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잠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브라질 월드컵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조편성이 딱 됐잖아요. 조편성이 됐는데 그 도박사들 있죠. 도박사들이 이제 그 각 조마다 어떤 팀들이 16강에 올라갈지, 또는 팀과 팀 간의 승패는 어떨지를 갖다가 이렇게 돈 내기를 갖다가 하더라고요. 이제 딱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속한 조에서 우리나라는 가장 꼴등을 할 확률이 제일 높고, 우리나라는 같은 조편성이 되어 있는 어떤 나라도 이길 수 없다라고 해서 도박사들이 이제 내기를 갖다가 걸었더라고요. 그때 선생님 막 갑자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돼요? 아니야!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 우리나라는 옛날에 월드컵 때 정말 사람들의 어떤 그런 예상과 예측을 깨고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훌륭한 경기를 보여줬어 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죠. 선생님이 이렇게 축구 경기를 갖다가 제시한 건 우리 이제 뭐 탐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첫 번째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조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축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통 양적 연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갖다가 수량, 수치, 화해서 분석하는 것을 양적 연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질적 연구는요, 이렇게 수량,
수치화되지 않고 연구하는 것을 갖다가 질적 연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두 개로 나눠지게 되고 양적 연구가 아니면 하는 연구는 자 무슨 연구이다? 질적 연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앞에서 사례로 우리가 축구를 갖다가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박사들이 자, 승패를 갖다가 놓고 우리가 도박을 갖다가 거게 됐는데 이때 예를 들어서 이들이 양적 연구를 갖다가 한다면 수량수치죠. 축구에서 승패를 갖다가 결정지을 수 있는 수치화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자료들은요. 예선전의 성적, 그다음에 뭐 A매치, 승률, 평가전이죠. 평가전, 성적 이런 것들을 갖다가 토대로 해서 승패의 어떤 순위를 갖다가 매겨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질적 연구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수량 수치화되어 있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선수들의 사기, 선수의 사기. 내가 잘해보겠다, 파이팅하는 그런 것들, 또는 뭐 팀워크,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연구를 만약에 도박사들 돈을 건다면 이런 걸 갖다가 질적 연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는요. 이런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두고 우리가 구분을 갖다 하게 되고 양적 연구의 장단점과 질적 연구의 장단점을 갖다가 구분을 갖다 해볼 거란 얘기예요. 이런 어떤 양적 연구는 무슨적 연구 방법으로 제시가 되냐면 실증적 연구 방법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양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가 뭐 1대1의 맞대응 관계는 아니에요. 무조건 실증적 연구는 양적 연구만 한다. 이렇게는 맞대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로라고 얘기하죠. 주로. 그 다음에 질적 연구는 또 이것도 주로. 자, 무슨적 연구, 해석적 연구.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뭐 요거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대한 감만 잡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 우리가 사회과학 연구 방법을 두 가지를 배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무슨 연구? 바로 여기는 실증적 연구를 공부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해석적 연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증적 연구 방법. 자, 실증적 연구 방법은 일단은 콩트에 의해서 제시가 됐고요. 앞쪽 강의를 하면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콩트가 실증주의 사회학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콩트가 얘기하는 건 이 그 학문의 발달이요. 우리가 보통 신학의 단계, 그 다음에 형이상학의 단계, 실증적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발달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실증적 단계는 사회 현상에 대한 법칙, 규칙을 갖다가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실증적 단계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로만 콩트에 대한 접근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증적 연구 방법이다라는 건 첫 번째는 경험적 자료. 경험적 자료,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경험적 자료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수량화, 수치화, 계량화. 이 개념은 앞쪽에서 선생님이 제시했던 축구선수 승패 가눌 때 뭐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머릿속에다가 사례로 생각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 잊지 않고 금방금방 기억을 갖다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다. 자, 4강에 대한 복습 들어갑니다. 자, 실증적 연구는 사회 현상에 대한 해석적 설명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설명이다라는 건 왜
원인을 갖다가 밝히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경험적 자료, 수량화, 그 다음에 법칙 발견. 이것이 바로 실증적 연구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실증적 연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실증적 연구가 하지 못하는 영역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실증적 연구의 한계다라고 얘기하죠. 한계는 인간 내면 등 수치화하지 선생님이 문장을 길게 썼죠. 인간 내면 등 이렇게 수량과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갖다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이따가 선생님이 실증적 연구 단계를 갖다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인간 내면에 대해서 수치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입장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증적 연구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이 꽁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모든 사회 현상은 이렇게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만 연구를 하고 이것이 바로 사회과학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것이 굉장히 절대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반면에 나중에 이 실증적 연구의 한계를 갖다 보고 해석적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연구 방법이 제시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실증적 연구 방법의 어떤 뭐 이렇게 중요도라든지 또는 시험에서 출제되는 어떤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실증적 연구 절차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실증적 연구 절차, 연구 방법의 연구 절차를 정리할게요. 선생님 연구 단계를 먼저 절차, 연구 단계를 갖다가 볼 건데요. 이 연구 단계는 첫 번째로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여기서의 문제 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죠. 여기서 사회현상의 인식, 뭐 여성 문제라든지 노인 문제라든지 청소년 인권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한 인식이 이제 되는 단계가 바로 문제 제기 단계다라고 얘기하고 이 문제가 제기가 되는 단계는 이 현상은 왜 일어나는가 이걸 찾고 싶은 거죠. 이 현상에 일어나는 규칙과 법칙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문제 제기예요. 이렇게 문제가 제기가 되고 난 뒤에는 자 무슨 단계가 나타나게 되냐면 가설 설정이다 라고 하는 단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설 설정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심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이 가설 설정은 형태는 뭐뭐라면 뭐뭐일 것이다 라는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여기 있는 뭐뭐라면은 우리가 독립변수다 라고 얘기하죠.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원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뭐일 것이다. 그럼 이거는 무슨 변수다? 종속 변수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과관계가 형성이 돼서 이런 원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사회학적 규칙을 내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설 설정을 잠정적 결론이다 라는 말로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연구를 해서 이 결론을 채택할 것인지 또는 기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돼요. 이 가설 설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자 무슨 단계가 있게 되냐면 연구 설계다라고 하는 단계가 있게 됩니다. 연구 설계는 말 그대로 연구를 설계해요. 내가 이제 연구를 들어가기 전에 하는 준비 작업을 하는 단계가 연구 설계가 되겠죠. 연구 설계도 우리가 추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연구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내가 알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을 갖다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료를 분석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설을 검증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이 가설은 내가 세운 가설이 채택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세운 가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가설이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설은 어떻게 되기도 한다? 기각이 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뭐를 갖다 하게 되냐면 이론화한다.
이론화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어떤 규칙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사회현상에 규칙을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가설이 기각이 되면은 이론화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또 다른 가설을 세워서 새롭게 연구가 시작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일단 실증적 연구 절차. 요 내용이 나올 때는 연구 단계를 좀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는지를 또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문제 제기, 가설 설정, 설계, 수집 분석 단계를 쭉 우리가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각각의 연구 단계에 해당하는 뭐 예를 들면 가설 설정이라든지 연구 설계 단계에서의 어떤 중요한 작업들 있죠. 그런 유의할 것들을 갖다가 잘 알고 있는지가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가설 설정과 연구 설계 단계의 중요점이 가장 오늘 수업에 자 뭐가 된다? 포인트가 됩니다. 이 포인트 꼭 알고 갈 거니까는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축구 경기 브라질 뭐 도박사들이 우리나라 꼴등으로 했다 이런 거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나중에 수업 이제 끝나고 나면 그것만 기억해. 딱 끝나고 나면 야 그랬어? 그것만 기억할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가설 설정 재밌는 이제 내용이 나오니까는 가설 설정 선생님 재미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한 친구들이 있는데 재밌어요. 가설 설정 들어갈게요. 자, 가설 설정 단계. 자, 이 가설을 갖다가 설정을 할 때는 가설 설정에 자, 무슨 점이 있냐면 유의점이 있습니다. 자, 가설의 설정의 유의점의 첫 번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은 독립변수와 종속 관계의 좀 기네요. 바른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뭐뭐라면 뭐뭐일 것이다. 우리가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면 안 되는 건데 사례를 갖다가 들자면 두 가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음주 운전이 증가하면 교통 사고 발생률이 어떻게 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한 거하고 이걸 바꿔보는 거예요. 교통 사고 자, 두 가지 사례 중에서 바르게 우리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맞춰져 있는 건 어떤 거예요? 그렇죠. 위에 거죠. 이게 원인이 돼야 되고 이쪽 게 뭐가 돼야 돼요? 결과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연말에 왜 사람들 어른들 막 막년에 뭐 해를 갖다 보내 송년회 이런 자리들 많잖아요. 그때 음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음주 운전을 하게 되고 그 때문에 그 달에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져서 음주 운전이 증가한다. 그러면 이거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가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에 접하게 되냐면 바른 가설을 고르시오라든지 잘못된 가설을 고르시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아주 어렵게 물어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가설이 왜 잘못됐는지 뭐 이런 내용들까지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하나의 사례를 갖다가 잘 기억을 해서 연결을 시키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앞쪽에서 실증적 연구는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따라서 증명할 수 없는 가설은 옳은 가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증명이 가능해야 된다. 경험적 자료가 제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에 자, 나쁘게 살면 지옥에 갈 것이다. 뭐 우리 친구들이 뭐 천국과 지옥이 있다. 뭐 이런 어떤 종교적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사실 나쁘게 살면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증명을 해준다면 아마 다 그 종교를 모든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증명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런 증명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사회 문화 현상으로 연구를 하고 이 가설을 내가 실증적으로 연구하겠다.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가설은 좋은 가설이다, 나쁜 가설이다, 나쁜 가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특정 가치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어떤 가치적인 어떤 내용을 담아서 가설을 갖다가 만들면 안 돼요. 또 충격적인 사례가 나왔죠. 얼굴이 예쁠수록 시집을 잘 갈 것이다. 사실 예쁘다, 예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약간의 어떤 예쁨의 어떤 가치, 좋음의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시집을 잘 갔다 못 갔다 이런 내용들도 사실상 사람에 따라서 가치 개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가설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이 많은 집에 아니면 남편이 뭐 사회적 지위, 뭐 권력을 가진 집에 뭐 이렇게 갔을 때 시집을 잘 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사람마다 그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은 가치의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자, 깨끗이 지우고. 자, 네 번째 증명의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자, 증명의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가설이 어떤 가설이 있냐면요. 요거는 조금 선생님 설명, 요게 좀 찾아내기가 좀 힘들어요. A 기업의 시장 판매율이 증가하면 시장에서의 A 기업의 자, A 기업의 요 시장은요. 예를 들어서 특정 시장이에요. 뭐 이걸 갖다가 요새 뭐 밥솥 우리 압력밥솥 우리나라의 굉장히 대표적인 상품이죠. 밭이 아니고 밥솥이죠. 밥솥. 자, 요 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A 기업도 있을 수가 있고 B 기업도 있을 수가 있고 C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잠깐만 요 영향력을 시장 지배력이다라고 볼게요. 자, 밥솥을 만드는 회사가 3개가 있는데 이 3개 회사가 밥솥 판매의 100%를 갖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A 기업이 시장 판매율이 높아졌어요. 100%에서 시장 판매율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 B 기업이라든지 C 기업의 판매율은 낮아졌다라는 걸 우리가 의미할 수가 있겠죠. A 기업의 판매율이 40%고 B가 30%고 C도 30%예요. 그러면 다 100%가 되죠. 근데 A 기업의 시장 판매율이 60%가 됐어요. 그럼 이 둘이 합쳐서 60에서 40%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A 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은 굳이 우리가 연구, 자료를 갖다 수집을 해서 증명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없는 내용이죠.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만 가설로 하는 거지 이미 확인되는 것은 가설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4가지 것들, 대표적으로 이 4가지 것들이 가설 설정의 유의점이 들어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한다면 뭐 좀 명확한 개념을 갖다 쓴다든지 지나치게 긴 가설을 갖다가 세우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올바른 가설을 갖다가 만드는 중요한 조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가설 설정과 관련된 우리가 그 확인 학습도 들어갈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쪽에서 이제 와 선생님이 가설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설계 단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실증적 연구에서의 연구 설계 단계입니다. 실증적 연구에서의 연구 설계.
놓치면 안 돼요. 연구 설계. 실증적 연구에서의 연구 설계 단계. 자, 실증적 연구의 연구 설계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우리가 준비 작업을 갖다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갖다 의미하냐면요, 이 실증적 연구가 어떤 사회 현상을 수량화하거나 수치화해서 연구하는 거, 법칙을 발견하는 거, 이게 바로 실증적 연구의 기본적인 틀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서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해주는 작업을 갖다 얘기하냐면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우리가 전환시켜주는 것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다 라고 얘기합니다. 측정을 갖다가 해야지만 결국에 수치화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대표적인 추상적 개념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어요. 사랑. 자, 뭐 엄마, 부모님과의 나와 있어서의 사랑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남녀 사이의 사랑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거,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남녀 사이의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한정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사랑을 갖다가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사랑.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 안 하고 있는지, 자, 측정을 한번 해봅시다. 뭐로 일단 측정해 볼까요? 뭐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난 진짜 남자친구랑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몰라요. 요새는요, 문자도요, 안 오고요. 내가 문자를 보내도요, 답장을 하루 있다가 보내든지 막 그렇게 해요. 걔는 나한테 사랑이 식었나 봐요. 뭐 이런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수량 수치화할 때, 예를 들어서 하루에 문자를 어느 정도 주고받는지, 이것으로 사랑의 정도를 우리가 수량화 수치화할 수가 있고요. 또는 뭐 통화를 갖다가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전화 통화 시간? 한참 연애를 갖다가 할 때는 뭐 1시간도 좋다, 2시간도 좋다, 막 이렇게 길게 통화를 하는데 나중에 좀 애정이 좀 줄어드는 것 같으면 뭐 1분도 좋고 30초도 좋고 서로 그냥 밥 먹었냐? 난 밥 먹었어. 그리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랑의 정도를 갖다가 이와 같이 이런 수치로 우리가 측정해 보는 것도 하나의 어떤 조작적 정의 사례가 될 수가 있어요. 만남의 횟수. 미국에서 이제 사회학이 워낙에 발달을 하다 보니까 뭐 각 국가별로 부부의 애정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조사한 연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뭐 미국 부부와 그다음에 뭐 일본 부부와 뭐 우리나라 부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부부 간의 사랑의 정도를 자, 일주일에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몇 번 하는지 이런 어떤 횟수를 가지고도 우리가 애정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측정을 갖다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바꿔주는 거. 그래서 문자의 횟수, 숫자로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전화 통화 시간, 수치로 표현할 수가 있죠. 만남의 횟수 또한 수량 수치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적 연구에서의 어떤 연구의 전제 조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증적 연구를 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실증적 연구의 가장 대표 주자로서 제시가 되는 게 바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입니다. 아직 해석적 연구를 공부하진 않았지만 해석적 연구는 우리가 수량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는 인간의 내면에 대한 연구를 주로 관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적 연구에서 만약에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바른 연구 설계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바로 볼 수가 없어요. 실증적 연구에서만 나타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개념과 용어의 명확화예요.
이거를 뭐 전문적인 이렇게 뭐 얘기로 하면은 뭐 개념의 명목적 정의 뭐 이런 식으로도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그런 어떤 표현보다는 개념과 용어의 명확화라고 하는 내용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기초 단원이고 기초에 충실해서 개념과 용어의 명확화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개념과 용어의 명확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 그대로 개념과 용어를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사람마다 어떤 특정 개념을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자, 뭐 폭력이라는 거 볼게요. 청소년 폭력에 대한 연구를 갖다가 해보고자 해요. 사람마다 폭력. 선생님이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넌 학급 내에서 또는 학교 내에서 폭력에 대한 피해를 갖다가 당한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학생들이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폭력을 갖다가 의미하냐. 여기서 말하는 폭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친구는 신체적인 어떤 위해를 가하는 폭력이 폭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뭐예요? 제가 저한테 막 되게 심한 언어적 폭력을 해요. 그래서 막 되게 굳이 와서 이렇게 어떤 물리적인 어떤 폭행행위를 갖다가 하지 않더라도 그 아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막 마음도 두근두근해서 학교 가기도 싫고 이런 친구들이 겪는 어떤 폭력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폭력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뭐 연구 대상들이나 연구 주제를 할 때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또는 뭐 청소년의 의미. 청소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단계가 또한 연구 설계 단계에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자, 모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표본을 갖다가 축출을 갖다가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모집단, 연구대상 전체를 연구하는 때는 연구대상 전체를 가지고 연구하기 때문에 굳이 표본 축출이 필요하지 않지만 연구대상 전체를 갖다가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 모집단의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갖다가 뽑아내서 연구하는 단계는 바로 이런 표본을 축출하는 단계도 자, 무슨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연구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을 합니다. 실증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의 종류에는 뭐 실험법이라든지 실험은 왠지 뭔가 실증적 연구를 갖다가 하는 그런 연구법 같죠. 그 다음에 질문지법, 뭐 문헌연구법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조금 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있는 문헌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수량화되거나 수치화된, 객관화된 여러 가지 통계 지표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등등의 준비 작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훨씬 더 많은 단계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 정리할 내용은 바로 요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특히나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것들을 잘 이해를 갖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우리가 오늘 실증적 연구와 또 실증 연구 절차를 갖다 공부를 했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자, 이제 뭐를 볼까요? 자료와 문제를 통해서 오늘 배운 개념을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건 자료 탐구 내용이 되죠. 여기 보니까 텔레비전 폭력물 시청과 어린이 폭력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가설이 나와 있죠. 텔레비전 폭력물을 많이 보면 공격적 성향이 증가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폭력물이다라고 얘기하면 뭐 폭력적인 어떤 영화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폭력물 하면은 뭐 어떤 그런 폭력을 좀 정당화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스포츠 프로그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여하튼 이런 걸 많이 보면 공격적 성향의 증가를 갖다 한대요. 여기 보니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는 실험법으로 사실상 실험법이다라고 하는 자료 수집을 통해서 실증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험법이라고 하는 자료 수집은 우리가 한 6강 정도 7강 정도 됐을 때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실증적 연구인데 여기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났냐면 어린이 100명을 골라 그중 50명을 나눠서 자, 뭐로 했냐면 자,
공격 성향의 정도를 100, 그 다음에 최소 공격성을 0 이렇게 해서 이런 척도로 측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성 지표가 뭐 평균 점수가 85, 그 다음에 여기는 36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만 우리가 보더라도 이것은 특정한 사회 현상을 뭐하고 있다? 수량 수치화해서 연구하고 있구나. 실증적 연구의 사례가 되겠구나라고 자료를 갖다가 분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나온 거죠. 가설이 이제 만들어져 있죠. 가설이 뭐예요? 바로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가설이 설정돼 있다라는 것으로도 이거 실증적 연구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자료를 분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문제를 갖다가 선생님과 함께 세 문제 풀어볼 거예요. 기본 문제 세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보세요. 자, 다음 사례에 적용된 연구 방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나와 있죠. 그럼 여기는 연구 방법입니다. 땡땡 연구소는 성인 4,300명을 대상으로 비만율을 갖다가 조사했대요. 그 결과 초등학교 졸업자의 50%가 비만이고 중졸이 30%, 쭉 올라가서 고졸이 27%, 대졸이 25%, 학력이 높을수록 비만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이거 결론이 도출이 됐네요. 학력이 높을수록 비만율은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다가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학력 수준. 그 다음에 여기에 비만율. 여기 보면은 뭐 초, 중, 고, 대 이렇게 되고 비만율은 쭉 올라가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랬을 때 비만율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초등학교 졸업자의 비만도를 1이라고 하였을 때 비만도가 쭉 낮아집니다. 따라서 학력과 비만도는 무슨 관계이다? 반비례 관계이다 라고 하는 규칙과 법칙을 갖다가 찾아낸 우리가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수량 수치 나와 있고 원인과 결과와 관련된 이런 어떤 인과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연구 방법은 우리가 무슨 연구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냐면 실증적 연구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법칙을 발견한다. 법칙을 발견한다. 무슨 연구의 목적이 돼요? 실증적 연구의 목적이 되죠. 존재하는 사실을 설명하려는 연구 방법이다. 나와 있어요. 존재하는 사실을 설명한다. 현상, 우리가 해석적 설명이다라고 얘기해서 왜 그런가? 이게 바로 실증적 연구의 연구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도 실증적 연구에 해당합니다. 인간 행동과 관련된 동기를 중시하고 있다. 아직 해석적 연구를 공부하진 않았지만 실증적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을 때 선생님이 뭐 인간 행동의 동기를 중시한다 이런 이야기 안 했죠. 좀 센스 있게 얘는 무슨 연구구나? 해석적 연구겠구나 라고 분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을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연구 방법이 다르다라고 본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실증적 연구 콩트는 뭐라고 얘기냐면 실증주의, 바로 자연과학과 함께 사회과학 현상도 자연과학과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다라는 말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증적 연구에서는 이것을 방법이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과 같다. 그래서 방법론적 이런 론을 갖다 주장을 갖다 하게 되죠. 근데 여기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연구 방법이 다르다라고 본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를 이자를 씁니다. 다를 이자를 써서 방법론적 우리가 이원론이라고 얘기해서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은 해석적 연구의 특징이 되고요. 이게 만약에 실증적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표현이 되려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연구 방법이 같다라고 본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 정리하고 다음 문제. 선생님 이 문제 기본 문제는 풀어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죠. 선생님과 함께 풉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재 문제 복습으로 풀어요.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은 어떤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지 무슨 방법으로 양적 접근법으로 연구를 갖다가 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먼저 인기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증적 연구, 양적 연구에서 이게 꼭 필요하죠. 그럼 우리가 인기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볼까요? 우리 친구들 어떤 친구가 인기가 많대요. 나 인기 많잖아. 그래서 네가 인기가 왜 많은데? 그랬더니
야, 나 남자애들이 많이 대시하잖아. 나 일주일에 10명씩 대시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야, 나는 남학생들로부터 선물을 일주일에 20개씩 받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드라마에서 인기다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수량, 수치를 표현하려면 뭐 시청률, 이걸로 가장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요새도 이제 좀 핫하게 되게 뜨는 드라마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곳에 뭐 A 드라마, 뭐 시청률 뭐 25% 이상 나왔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 정도면 되게 좀 인기 좋은 드라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드라마가 주는 감동으로 정의합니다. 감동은 수량 수치화로 바꾼 조작적 정의를 한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여기는 인기와 마찬가지로 이 감동이라는 것도 추상적 개념입니다. 선호하는 배우의 배역으로 정의합니다.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드라마의 사회적 파급력으로 정의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드라마를 매회 보는 시청자 수로 정의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 수, 결국은 시청률과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서 인기라고 하는 부분을 조작적으로 정의할 때 가장 적절한 거는 몇 번이 될까요? 바로 4번이 되겠죠. 5번. 드라마 뉴스 중 드라마를 선호하는 사람 수로 정의합니다. 이거는 드라마와 뉴스에 있어서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어떤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조작적 정의는 아니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된다?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실상 이런 어떤 선지 내용보다는 선생님 생각에는 이 발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문제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기본 문제. 자, 38쪽에는 14번 문제. 자, 보기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양적 탐구 과정. 자, 양적 탐구 과정, 무슨적 탐구, 실증적 탐구를 얘기를 하게 되죠. 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거. 우리 앞쪽에 실증적 연구 단계 공부했잖아요. 그걸 나열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동기의 집단 활동이 청소년기의 사회성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연구 대상은 예를 들면 뭐 표본 집단, 표본 축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연구 시기, 표본의 크기 등을 정한다. 뭐 1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할 것인지 200을 놓고 연구할 것인지 1000명을 놓고 연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 결정을 하게 되죠. 다 연구를 준비하는 단계고 연구를 준비하는 단계를 우리는 무슨 단계다? 연구 설계 단계다 라고 공부를 했어요. 자, 아동기의 집단 활동이 청소년기의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찾아낸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찾아낸다. 이거 조금 우리가 후에 보고요. 아동기의 집단 활동이 청소년기의 사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설정한다. 이거는 여기 자체가 가설 설정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일정한 청소년 집단을 표본으로 축출하여 아동기 집단 활동의 정도를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그래서 자료를 갖다가 수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수집이 끝나면 분석이 들어가게 되고 이게 바로 분석을 갖다가 하고 난 다음에 나온 자 뭐가 되냐면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나열을 갖다 한번 해보게 되면은 자 먼저 가설 설정 들어가야 되겠죠. 가설 설정 전에 문제 제기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 설계 들어가게 되고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자 뭐가 나온다?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문제까지 해서 세 문제 풀고 오늘 실증적 연구를 내가 잘 공부를 했는지 확인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제 능력자 다음 시간에 정답을 알려드릴 능력자 확인 3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테니까는 필기한 곳에다가 정답 써놓고 다음 시간에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봅시다. 가설 설정과 관련된 내용을 선생님이 냈어요. 그래서 나쁜 가설과 좋은 가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할 내용은 이 가설이 옳은지 그른지. 그러니까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거 말고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왜 바르지 않은 가설인지를 좀 옆에다 써놓으면 여러분들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볼게요.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것이다.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죠. 반대 내용 한번 얘기했습니다. 반성한 거 참고해서 정답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이유까지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GDP도 증가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거 조금 선생님이 설명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정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제일 이제 고민이 되는 친구, 선생님이 이제 수강평에 가보니까 어떤 친구가 글을 남겼는데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선생님, 저는요, 고등학교 가서 공부 너무 열심히 하고 싶어요. 너무 열심히 하고 싶은 거죠. 사회를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막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 작업이 뭐였냐면, 그럼 제가요, 지금 배운 거 이전에 배웠던 것들을 가서 싹 공부하고 오면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선생님한테 글을 올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바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내용. 가설이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경제 성장률도 잘 모르고 GDP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요 두 개념 때문에 내가 사회 공부를 잘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다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말 그대로 경제가 전년도에 비해서 또는 특정 연도에 비해서 얼만큼 성장했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러니까 내가 키가 작년에 비해서 얼만큼 성장했는지 비율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거겠죠. 그런데 이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계산할 때 뭐를 갖다가 사용하냐면요, 바로 GDP라고 얘기해서 한 해의 그 나라의 국내 총 생산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연도, 예를 들어서 기준연도가 작년이면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는 요거 생각하면서 이것도 옳은 가설인지 아니면 옳지 않은 가설인지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자, 문화비 지출이 많으면 소득이 높아질 것이다. 소득은 뭔지 알죠? 예를 들면 뭐 1년 소득이 있을 수가 있고 월급에라고 하는 소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문화비 지출이죠. 문화비 지출, 우리가 뭐 영화를 본다든지 책을 산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레저를 즐기는 거죠. 스키를 타러 간다든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화비 지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간에 있어서의 자, 무슨 관계가 가설,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OX하고 이유까지. 자, 조금 어렵죠. 이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OX만 해오시면 되고요. 이유는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테니까 말로요. 다음 시간에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능력자 확인 문제입니다. 복습 문제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실증적 연구, 그러니까 사회과학 탐구 방법의 실증적 연구를 갖다가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해석적 연구와 앞에서 미처 다 못했던 모집단과 표본 축출이라든지 연역적 귀납적 연구와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예습이 필요합니다. 교재 한번 쑥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만 살짝 엿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선생님과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